교수님 이게 지금 그 아로니아를 갖다가 그 잔 가지를 잘라서 이 삽목을 한 거예요? 저희가 삽목은 예. 녹지 삽목과 숙지 삽목이 있는데 예. 이 같은 경우는 숙지 삽목이 아니라 녹지 삽목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이 무슨 숙지와 녹지가 뭐예요? 예, 우리가 겨울에 네.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하게 되면 그는 숙지 삽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녹지 삽목이라는 것은 여름에 자랐을 때 삽목을 하는 것을 숙지 삽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이건 뭐라고? 예, 숙지 삽목. 이건 그러니까 여름에 자른 거네. 예. 그래서 그럼 그 차이가 뭡니까? 겨울에 가지를 자르면 잘라서 삽목을 하게 되면 네. 이 발근이 잘 되지를 않아요. 겨울에 거는.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연약한 가지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발근이 아주 잘 돼요. 아, 그럼 여름에 잘라야 되겠네요. 예. 최근에 자른 거네 이거. 예, 그러죠. 최근에 잘라가지고 심었는데 심어서 이제 상토에다가 수분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4월 달에 식재를 해서 4월에 식재. 예, 식재를 해서 예. 4월 말에 예.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그냥 꽂아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위에 수분 관리만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게 잎이 예. 한 잎 정도가 나오면 켈리스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밑에. 켈리스가 뭐예요? 켈리스가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삽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네. 뿌리가 생기려고 밑부분이 예. 우리 상처 아무는 것 같이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져요. 밑부분이 여기. 잠깐만. 아. 예, 요 부분. 여기 분이. 예, 여기 뿌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그게 이제 켈리스가 형성이 됐는데. 그럼 켈러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예,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집니다. 아, 네, 저기 그 줄기에. 예, 여기 줄기 부분에. 예, 뿌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아, 그게 그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예,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요 피부 상처 아물 것 같이 그렇게 생겨져. 그러니까 그것이 켈러스 나오는 거는 위에 잎사귀가 한두 개 나왔을 때 그렇게 형성된다. 예. 예. 근데 그 상태에서 보통 이 삽목을 해서 많이 죽이는 이유가 삽목을 했을 때 잎이 나왔으니까 뿌리가 나왔을 것이라 생각하고 물을 잔뜩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켈러스가 형성이 된 게 없어진다는 거죠. 사람으로 얘기하면 상처가 아물려고 이게 생겼다가 여기다가 물이 다시 우리가 수영을 한다든가 샤워를 하면 이게 다시 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거 같이 켈러스가 형성이 된 게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뿌리가 이제 생성이 안 되는 거죠. 그 지금 잎이 보통 2잎, 3잎이 나왔을 때 그때가 되면 여기 뿌리가 이거와 같이 이렇게 완전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때 이제 뜯어서 이제 옮겨서 이렇게 이제 이때 물을 흠뻑 주지 말고 아니요 이제 그때부터 물을 주면 이제 자연스럽게 더 자라죠. 그때부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옮기는 거네. 뽑아서. 예. 그런데 뭐 포트를 이렇게 요게 59나 뭐 1개짜리나 이런 포트에도 각각 옮기도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0개의 구가 관리하기가 더 쉬워서 50개의 구짜리로 이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결국은 4월 달에 잘라서 이제 심은 것이고 4월 말에 현재 4월 말이니까 5월 말, 6월 말, 7월 말 3개월 됐네요. 이게 3개월 만에 다시 이제 여기 59에다가 옮기고 50개 옮긴 다음에 이걸 얼마 키웁니까? 한 달 정도만 자라면 묘목으로 사실 밭에다가 이식을 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한 달 후면 이제 8월 말쯤에 이제 이식하는 거네요. 그래서 4월에 이제 순을 따서 8월 말에 심는 거네요. 예, 그렇죠? 4월 달에 우리가 약전정을 해서 위에 순만 잘라서 꽂았다가 그걸 가지고 그에 사실 묘목으로 만들어내도 이상이 없죠. 이게 쉽게 말하면 요번에 이제 삽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농가가 묘목을 쉽게 자급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네, 그죠? 자급자족 가능하죠. 그럼 기르는 과정에서 특히 주의할 게 뭐 있나요? 삽목에서 가장 주의할 것은 가장 기본이 습도 조절, 온도 조절. 상토의 습도 조절. 그 다음에 햇빛. 햇빛도 처음 같은 경우는 차광을 거의 절반 정도는 차광을 해줘야 된다고요. 절반은. 그 다음에 이제 습도가 가장 처음에는 땅파 바닥에 물이 습도가 많아야 되지만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제 이거 심어놓고 조금 있다가는
이게 지금 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상태는 여기 잎이 이제 두입 정도 나왔을 때 그럼 켈러스가 형성이 됐을 때 그때 물을 흠뻑 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 그거만 주시면 돼요. 그거만 주의하면 돼요. 영양관리 특별히 필요 없고 없습니다. 상토에는 영양가도 대충 크고 상토 영양보다도 몸체에 있는 영양을 가지고 잎을 내놓는 거예요. 아, 자기 몸에 있는 영양 가지고 특별히 수분 관리만 잘하면 되고 특히 이제 잎사귀 2개 나왔을 때 그때 물 흠뻑 주면 실패하는 거죠. 그래 봄에 삽목을 했을 때 유의해야 될 것은 온도고 그 다음에 봄이 아니라 여름철, 가을철에 삽목을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습도. 그럼 온도라는 것은 봄에 할 때 약간 하우스 비닐을 하우스 비닐을 하게 되면 너무 뜨거워서 한꺼번에 다 이게 뭐라 해야 되나 하우스가 너무 뜨거워서 잎이 다 탈 수가 있어요. 너무 뜨거운 온도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23도, 24도 요 정도가 딱 이게 삽목하기 딱 적절한 온도거든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이쪽에는 이제 접목한 게 있고요. 삽목이요. 아, 삽목한 게 있고. 아, 이거 삽목. 요거는 숙지삽을 삽목한 것이고요. 요거는 녹지삽을 삽목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숙지삽하고 녹지삽. 아, 이게 아까 이건 약간 겨울에. 봄에 일찍 이거는. 일찍. 아, 이렇게 했고요. 아, 교수님, 이거는 그러면 실생이에요? 실생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서 삽목하고 실생을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를 내 지금 접근한다 그럴 때 내가 실생을 할 것이냐 삽목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걸 권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2011년도 당시에 처음 우리가 아로니아를 대체적으로 식자를 할 때 일반적으로 삽목이 좋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다시 심는다면 실생을 심고 싶어요. 실생을? 왜냐하면 실생 같은 경우는 주 뿌리가 이 뿌리를 보시면 이게 신근성이 강해요. 신근성? 그 다음에 우리 삽목 같은 경우는 청근성이 강해요. 아.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내가 묘목을 나무를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면 신근성이 강한 이 실생이 묘목이 더 튼튼하고 실제 그 우리 열매 따고 이럴 때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삽목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아, 외국은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아로니아에서? 삽목을 주로 쓰고 그런 이론은 블루베리에서 가지고 온 이론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제 그 뿌리가 굉장히 많이 깊게 뻗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쉽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걸 정식하게 되면 더 강인하게 잘 큰다? 왜냐하면 신근성이기 때문에 일반 나무들과 같이 이게 관목이지만 깊게 내려가는 신근성 뿌리가 더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삽목으로 그냥 키운 이 아로니아보다는 더 활착력이라든가 나무가 더 튼튼하고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특히 교수님 이거네요. 지금 삽목도 해보고 실생도 해보면서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결론이 내려진 거네요. 실생이 훨씬 낫다. 그 외국에는 대부분 이 실생밖에 쓰질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저희가 이제는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이 삽목보다는 실생을 다시 심다면 저도 실생을 심고 싶고요. 저도 이 농장, 삼농장을 해놨는데 거기에는 전부 다 실생으로 지금 다시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실생은 이제 언제 씨앗을 따서 언제 그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죠? 실생 같은 경우는 그 수확을 할 때 당시에 열매 수확할 당시에 원래 지금 8월 말부터 9월 달에 수확을 일반적으로 하라고 얘기도 합니다. 아로니아 같은 경우.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아로니아 열매를 수확을 그 다크 블랙이 되기 이전에 수확들을 많이 합니다. 다크 블랙이라는 얘기는 바깥 부분이 봤을 때 검은색이 아니라 약간 그무티티한 색으로 나올 때 열매를 수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농가들은 대부분들이 그 노린재 때문에 많이 그 빠지기 때문에 그 수확량을 또 늘리려고 최대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수확을 하다 보니까 미리 조기 수확한단 말이죠? 그 열매에서 수확한 씨앗을 가지고 발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수확한 그 열매를 가지고 씨앗을 만든단 말이에요. 아, 완전히 붉어졌을, 검해졌을 때. 예,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으깨서 씨앗을 빼내는 거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사실 많이 만들었던 것도 한 320개를 만들었는데. 아니, 그럼 씨앗을 갖다가 심을 때는 그 열매를 자체를 심어요? 아니면 거기서 씨앗을 뺍니까? 씨앗을 만들어야죠. 아, 그럼 그걸 뭉개가지고. 예, 분해를 시켜야 돼요. 그거는 분해를 시켜서 씨앗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휴면 타파를 거친다는 거죠. 휴면 타파는 어떻게 합니까? 휴면 타파라는 것은 사실 우리 자연 현상에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드라미가 되든 할미꽃이 되든 이 씨앗들이 떨어지면 자연 상태로 있으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습도가 어느 정도 있고 차운 겨울을 3개월 정도를 지나야지만이 이게 씨앗을 발화를 한다고요. 그 현상과 똑같이 우리 아로니아 씨앗도 그 휴면 타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기본이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씨앗과 모래와 같이 섞어서 몇 대 몇? 그냥 몇 대 몇 이런 개념보다 그냥 구분만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섞어서 이 양파추물에 넣어가지고 땅속에다가 한 3cm 땅속에 파서 집어넣고 그러면 수분이 어느 정도 있을 정도 그 정도에서 땅속에 묻어놓으면 수분 조절, 공기 조절은 자동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봄에 캔에서 씨앗을 발화시키 바로 뿌리지 말고 그 상태로 냉장고에 두면서 얼마나? 그 상태로 두면서 나머지 한 열알 정도만 꺼내서 그 휴지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올려놓고 수분만 공급해주면 발화되는 현상을 봤을 때 80% 90% 정도가 발화가 되는 게 보이면 그때 전반적으로 다 뿌리면 일주일 내로 발화가 그대로 딱. 아,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땅속에 저장한 다음에 그걸 냉장고에 놓았다가 가끔마다 해가지고 발화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10개 중에서 8, 90%가 된다면 그때 이제 심어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한 석 달 정도만 휴면 타파라고 얘기하는 그 땅속에다 묻어놨다면 뭐 꺼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서 한 일주일 정도를 바로 그거를 가지고 그 발화를 시켜보면 거의 80% 90% 정도가 발화가 되니까. 그럼 예를 들면 가을에 수확할 때 이제 씨앗을 만들어서 봄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봄에 언제쯤 하게 되는 거죠? 씨앗을? 1년 내내 가능합니다. 하우스가 있다면. 근데 이제 하우스가 없다면, 하우스가 없이 노지에서 한다면, 뭐 3월 초에 발화를 시켜서 하게 되면 씨앗이 바로 나오니까 거의 그 성목으로 바로 만들 때는 한 석 달 정도만 되면. 그럼 3월 달에 해서 6월 달에 본포에 들어가 정식하게 되는 거네요? 정식이 가능합니다. 그럼 뭐 이건 수분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지금 사실 여기 있는 이 묘목 같은 경우가 실생이었지만 제가 사실 개인적인 일로 사실은 이걸 옮겼어요. 그냥 이걸 바닥을. 왜냐면 이 뿌리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옮겼다가 그 가뭄에도 불구하고 물을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사실은 거의 다 죽었었어요. 이 이미지는 뭐 저 카페 들어오시면 카페에서 보시면 다 아시니까 그때 다 죽었던 이 아로니아가 다시 이렇게 소생된 걸 보시면 아로니아의 그 생명력을 다시 한번 더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